과일은 버퍼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딸기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가지도 그렇고 한낮에는 무게가 식물체의 체중은 감소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식물체 내에도 우리가 광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한낮에는 증산을 과일에서 보내서 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 토마토에서 배꼽선거가 나오면은 배꼽선거를 잘라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배꼽선거가 줄어든다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과일이 10개가 있어요. 20개가 있어요. 한 나무에. 근데 배꼽선거가 남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럼 배꼽선거가 남은 우리 안쪽 수확을 안 하잖아요. 계속 달려있겠죠. 근데 물을 갖다가 식물체가 모질라서 나무 그 열매마다 10ml씩을 줬다고 쳐요. 그럼 20개면 200ml가 되겠죠. 근데 얘를 하나 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0ml가 아니라 10ml가 아니라 11ml씩 잎에 공급을 하면 내가 과일에서 10%의 물이 더 잎으로 가버리게 되거죠. 근데 배꼽성을 안 따게 되면은 내가 10ml만 물을 주면 되는데 배꼽성을 따버리면은 11ml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 과일에서 배꼽성과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여기서 주의점 또 하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일을 빨리 수확하면은 다음 허방에서 과일의 품질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가 맞냐는 저는 모르는데 대부분의 경우 상업적 온실에서 그러니까 현대식 그러니까 옛날 방식 말고요. 현대식 온실에는 다 따버려요. 배꼽성과를. 미리 따요. 어렸을 때. 왜냐면은 광합성 양분이 낭비가 된다고요. 왜냐면 유만할 때 우리 배꼽을 따버리면은 커지기 전에 이만큼 클 때까지 광합성 양분 소비되는 걸 줄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음 과일에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론적 배경은 바로 이거예요. 이 그래프예요. 이론적 배경. 그러니까 배꼽성과를 안 따면 배꼽성가 줄어든다? 이론적으로 맞다. 근데 상업적으로 맞느냐는 저는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광합성 우리가 에너지의 균형을 보잖아요. 에너지는 뭐냐면은 광합성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그래서 우리가 적과보다는 적화를 하는 이유가 적화를 하게 되면은 과를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과를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형과가 나오면 비상투가 나올 수가 있으니 적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과가 달린 걸 확인한 다음에 적과를 하죠. 그 다음에 순서가. 근데 유럽에서는 적화를 하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유럽에서 그 하는 재배된 품종들은 그러니까 네덜란드 품종들은 소과종이에요. 소과종보다는 그로우 타입이라고 해서 하나 박에서 5개에서 6개를 착화시킨 타입이에요. 꽃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잘라내도 예를 들어 내가 5개, 6개를 착화시켰는데 하나가 사라졌어. 문제가 돼요? 안 되죠. 나는 3개를 사는 사람이야. 하나가 사라졌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크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적과를 하는 게 적화하고 적과를 들어가는데 유럽 애들은 적화를 해버려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과일은 기형과가 적어요. 사이즈가 클수록 대과종은 기형과가 많고 소과종은 기형과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적화를 해도 소과종이니까 상품화가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뭘 좋아해요? 큰 걸 좋아하죠. 200g짜리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적화를 하는 거죠. 사이즈가 유럽에서는 200g짜리가 비쌀까요? 150g짜리가 비쌀까요? 200g이 더 비싸요. 그렇지만 안 하죠. 적어요. 하는 애들이. 왜 비프스테이크 토마토라고 해서 가격이 좀 고급 토마토예요. 일종의 고급 토마토. 우리는 한국 사람 뭘 먹는다? 고급 토마토를 먹는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입이 고급이라 고급을 좋아해요. 고급.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 글로브 타입을 키우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비프스테이크 토마토 뭐 레드유공이나 뭐 레드칸에서 한 130kg 땄다. 그러면 내가 글로브 타입을 하게 되면은 한 20kg 더 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나 시험 가면 똥값인데. 그러니까 150g, 130g 돈을 안 줘야 130g짜리. 굳이 우리가 안 하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만 들으면 안 돼요. 유럽 애들 보면 많이 딴데. 그렇지, 많이 따지. 품종 우리랑 달라. 걔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10%가 우리보다 10% 더 많은 품종이야. 플러스 걔는 1월에 심어서 12월에 광이 많은 시기에만 키워요. 광이 많은 시기에 과가 많이 나요. 우리는 광이 없는 시기에 과일이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수량이 적은 거지.
우리가 농사를 못 져서 적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걔들도 아마 유럽 애들 보고 네덜란드 애들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8월에 정식해서 저기 비프 스테이크 토마토로 내년 6월까지 7월까지 심으라고 하면 아마 100kg도 못할 거야. 걔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막 그 겨울에 최적화된 사람들이거든요. 겨울 농사에. 그 네덜란드에서 막 항상 180kg 한다요. 200kg 넘게 하죠, 걔들. 그게 비프 스테이크 기준이 아니에요? 아니요. 걔들은 글로벌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비프 스테이크 따는 애들 저기 있어요. 스페인. 스페인 애들. 예, 스페인 애들이. 근데 스페인 애들은 문제점이 스페인 품종은 우리가 심으면 무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품종 자체는 대과종인데 거기는 거기 광이 많고 건조한 기후잖아요. 그래서 걔네 사이즈는 되게 좋아요. 근데 국내 와서 심어보면은 사이즈는 좋은데 착색 불량가 나오고 안에 젤리가 썩는 게 나오고 그다음 수바라가 발생해요. 안에 종자가 나와 이렇게요. 그래갖고 조심해야 돼. 착색 불량가 많이 나와. 그래서 그쪽 지역 거는 우리나라 겨울은 약광에 습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품종은 스페인 쪽에 많이 있고요. 네덜란드 쪽에 있는 품종들은 우리랑 기후는 비슷한데 저기가 없고 저기 사이즈가 작고 납작하고 그리고 우리 고고형의 사이즈 큰 것들은 네덜란드 스페인 쪽에 있는데 스페인 쪽 거는 환경이 우리랑 전혀 다른 환경이라 그거 그대로 심게 되면은 피규어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종자에다 이거 와보면은 제가 옛날에 좀 키워봤었거든요. 피규어 보면 부탁하면 여기다 10줄 심어봐요. 그러면은 경험해보니까 그 스페인에서 갖고 온 것도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거는 착색 불량가 무지하게 나와요. 그래서 야 소용없어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분들이 가끔 나와요.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덜란드 보면은 사이즈에 잡아서 야 이거 못 팔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지금 요거는 흐린 날이거든요. 피곤 날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일출 됐을 때 얼마예요? 가격 무게가? 여기는 일출 볼게요. 우리가 일출 됐을 때 738이었는데 저기 일몰 때 388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일출 때 1516이었는데 일몰 때 1650이 됐죠. 이거 보면은 어때요? 흐린 날은 식물체의 무게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약간 높은 쪽으로 가요. 왜냐면 증산량이 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과일 드시는 건가요? 오이, 토마토도 똑같아요. 오이가 근데 왜 하느냐? 오이가 아주 잘 나타나. 오이가 아주 극단으로 가요. 토마토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 때 이게 커야 그렇죠. 보기가 좋죠. 토마토는 좀 작은데 오이는 극단적으로. 그래서 오이가 반응이 엄청 빨라갖고 오이로 테스트하면 되게 좋아요. 지금 저녁 수확해야겠네. 예? 오이는 새벽에 수확하거든. 아니 새벽에 낮에 하고 커튼 치고 하라니까요. 왜 새벽에 힘들게 사람도 살아야지. 커튼 치고 가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거는 넘어가야겠다. 과합성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만 그냥 상식적으로 아세요. 동화산물은요 탄수화물이잖아요. 이 탄수화물은 식물이 왜 탄수화물이냐?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다시 이화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태워갖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 ATP를 만들잖아요. 이 ATP가 사실 에너지예요. 빛을 갖고 우리가 NADP, ATP에서 ATP를 만드는데 이 ATP를 갖고 탄수화물을 만들거든요. 탄수화물을 만든 이유가 탄소가 되게 안정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C 구조에다가 수소를 붙이면 에너지가 늘어나고 C에다가 산소를 붙이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전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전자를 일리면 산화고 전자를 받으면 환원이잖아요. 환원은 에너지가 있고 산화는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요. CH4는 산화로 흔히 말해서 수소기를 받아들이는 것들은 자체가 환원 반응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C에다가 O2를 붙이는 탄소를 붙인다는 건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죠. 산화 반응.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이용해서 H2O에서 수소를 떼다가 에너지를 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들으니까 수소가 어떻게 미쳐갖고 막 떨어져가.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떨어진 막 이게 움직이거든요. 막 흔들리고 에너지가 많으면 막 물도 막 끓잖아요. 막 움직여요. 그러면은 요 에너지를 떼다가 ATP를 만들었는데 이 ATP를 보관이 안 되거든요. 그걸 바로 이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들이 이게 바로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하죠. 이것들. 광합성은 바로 이제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ATP를 만드는 과정이다. 근데 이게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탄수화물 다시 소모하면 뭐가 나와요? ATP가 나오겠죠. 우리 생물학 시간에 기억나죠? 네. 켈빈 사이클 뭐 이런 거. 켈빈 사이클 뭐예요? 저기 뭐야 동화산물을 태우는 과정들 있잖아요. 이거. 예. 옛날에 기억나? 그거 공부하셨나 보네. 아 네. 와, 이게 생물학 그렇죠. 선택과목 생물학? 아니 전공이었어. 아, 그렇죠. 그럼 이건 뭐 하겠네. 그다음 우리가 이제 광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동화산물의 규정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생산을 하는 거는 이제 광합성이고, 그다음에 소모하는 것은 뭐예요? 이화적용에 의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또가 뭐예요? 건물중을 만들어내는 것에 사용하죠. 광합성 에너지 갖다가. 그러니까 광합성 에너지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탄수화물을 갖다가 만약에 식물이 세포벽을 만들었어. 세포벽을 에너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장 물질을 갖다가